2019년 애틀랜타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슈퍼볼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경기장에 입점한 음식점 중에서 문을 열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요. 치킨 샌드위치로 유명한 칙필레이 매장이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일요일이었거든요. 미국 전역에 있는 칙필레이 매장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죠. 아무리 슈퍼볼이 열린 날이라 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 6일만 문을 여는 칙필레이의 매출입니다. 2019년 칙필레이의 연 매출은 104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거죠. 미국 외식업계에서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다음이었고요. 서브웨이, 타코벨, 버거킹, 웬디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매장당 매출은 더 놀랍습니다. 매장 한 곳에서 무려 4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이건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서브웨이를 합친 것보다 많고요. 그러다 보니 칙필레이는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19년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칙필레이와 비슷한 치킨 샌드위치를 개발해달라면서 맥도날드 본사에 청원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파파이스가 칙필레이를 따라서 치킨 샌드위치를 내놓았는데요. 이게 데이트를 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치킨 전쟁이 벌어졌고요. 치킨 샌드위치를 사려는 사람들 간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죠. 현재 칙필레이 매장은 2,700여 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남부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9년 칙필레이는 해외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해외 1호점 매장을 냈고요. 이 말은 지금도 잘 나가는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오늘은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를 씹어먹은 칙필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칙필레이는 1967년 애틀랜타 조지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루엣 캐시라는 남자가 만들었습니다. A등급 치킨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칙필A로 지었고요. 캐시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남부 스타일로 치킨을 만들어줬는데요. 캐시는 이 조리법을 응용해서 마법의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땅콩 기름으로 튀긴 치킨에 피클과 빵을 얹었습니다. 칙필레이는 1970년대 미국의 쇼핑몰 붐을 타고 성장했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쇼핑몰마다 칙필레이 매장이 입점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쇼핑몰을 벗어나서 도로변에 단독 매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매장을 알리는 광고를 해야 했는데요. 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캐시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치킨 브랜드가 치킨이 아닌 소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개 광고를 제작했죠. 카피는 치킨을 더 많이 드세요였습니다. 소 캐릭터가 나와서 소 말고 치킨을 더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 광고였습니다. 광고는 데이트를 쳤습니다. 이후 칙필레이 매장은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칙필레이 마스코트는 여전히 치킨이 아닌 소로 남아있습니다. 트루엣 캐시는 한때 24시간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주 7일 출근했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니까 금방 탈진했습니다. 칙필레이를 시작하면서 일요일에는 매장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잘 쉬어야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트루엣 캐시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음식점에 손님이 가장 많은 날은 일요일이니까요. 칙필레이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서 매년 10억 달러를 손해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칙필레이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성공했다고요. 2000년 트루엣 캐시는 칙필레이를 물려받을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칙필레이의 신조를 지켜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요.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칙필레이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지 않기, 그리고 계속해서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 칙필레이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으려는 의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칙필레이는 무엇보다 맛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곳의 치킨 샌드위치는 패스트푸드 이상의 맛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칙필레이는 1년에 10개 정도의 메뉴만 엄선해서 출시합니다. 신메뉴 개발 기간만 보통 2년을 잡고요. 참고로 맥도날드는 매년 약 50개의 신메뉴를 내놓고 있죠. 칙필레이는 재료도 깐깐하게 고릅니다. 대부분의 식재료를 미국의 지역 농장으로부터 공수합니다. 특히 닭은 철장이 아닌 헛간에서 자란 닭을 고집합니다. 냉동하지 않은 냉장 닭고기만 사용하고요. 항생제를 먹인 닭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죠. 칙필레이 직원들은 친절하기로 유명합니다. 패스트푸드 매장에 온 손님을 고급 식당에 온 것처럼 대접하거든요. 칙필레이 직원들은 수시로 자리로 다가와서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여성 고객들을 위해 의자를 빼주고요. 반려견을 위해서 치킨 조각을 주기도 하죠. 무엇보다 칙필레이 직원들은 잘 웃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칙필레이 직원들이 경쟁사의 직원보다 10% 이상 더 웃으면서 일한다는 조사도 있을 정도죠. 사실 칙필레이 직원의 월급은 경쟁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지켜야 할 규정도 엄격한 편이고요. 문신을 노출하면 안 되고 머리와 수염은 단정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칙필레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 이 회사의 문화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문화, 그리고 회사가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문화죠. 대표적인 게 칙필레이 장학금 제도인데요. 우수 직원들에게 대학 학자금을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고요. 0.13% 칙필레이 매장의 점주가 되기 위한 경쟁률입니다. 참고로 스탠포드 대학의 입학 경쟁률은 4.8%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입사 경쟁률은 3%고요. 구글은 0.23%죠. 그런데 칙필레이의 점주 경쟁률이 0.13%라는 겁니다. 매년 6만 명의 지원자들이 몰리고 그 중에서 80명 정도만이 칙필레이의 점주를 할 수 있거든요. 에세이를 내고 수차례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칙필레이의 점주가 되려 할까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칙필레이 매장을 내는데 점주는 $10,000만 투자하면 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200만 원인데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죠. 맥도날드나 KFC 매장을 내려면 보통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점주가 매장을 내는데 비용 대부분을 칙필레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대신 점주가 매장을 오픈한 후에는 매출의 15%를 로열티로 내야 합니다. 맥도날드의 로열티가 5% 수준이니까 3배 정도 높은 거죠. 그럼에도 점주들은 이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칙필레이 매장을 열기만 하면 무조건 고객들이 몰려오니까요. 칙필레이 점주는 큰 돈을 벌 수 있고요. 이것이 칙필레이가 경쟁률 0.13%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마일을 가자고 하면 2마일을 더 가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칙필레이는 이 구절을 핵심 경영처라고 삼고 있고요. 칙필레이는 각종 서비스 평가에서 늘 1등을 차지하는데요. 이런 칙필레이가 요즘 밀고 있는 서비스, 맘스 발렛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서비스인데요. 보통 아이들은 음식점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부모들은 정신없이 밥을 먹을 수밖에 없고요. 칙필레이는 부모들이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미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문을 받는 즉시 칙필레이 직원들이 매장 안에서 테이블과 음식을 세팅해 놓습니다. 아이 숫자에 맞춰서 하이체어를 가져다 놓는 건 기본이고요. 부모와 아이들은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준비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부모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겠죠. 또 칙필레이는 매우 특별한 이벤트도 열고 있는데요. 칙필레이 새로운 매장이 오픈할 때마다 처음으로 온 손님 100명에게 무료 쿠폰을 제공합니다. 치킨 샌드위치 1년 무료 쿠폰입니다. 1년 동안 52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칙필레이 매장이 새로 문을 열 때면 전날 밤부터 텐트 행렬이 이어지죠. 매번 어김없이요. 2012년 승승장구하던 칙필레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칙필레이 회장 댄 캐시가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얼마 후에는 칙필레이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단체를 오랜 기간 후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 소식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칙필레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칙필레이 매장 앞에서는 시위가 이어졌고요. 칙필레이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도 추락했죠. 댄 캐시 회장이 자신의 발언을 후회한다는 발언을 했음에도 칙필레이에 대한 비난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칙필레이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캐시 회장이 문제 발언을 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칙필레이는 매년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업계 1위 맥도날드의 성장률은 2%대에 불과한데 말이죠. Oh, I'm in love with Chick-fil-A.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칙필레이가 성공한 비결은 성경에 나온 이 황금줄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닐까요? 직원을, 점주를, 고객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칙필레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크리스천 기업이라는 정체성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하면서도 칙필레이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고요. 앞으로도 칙필레이는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계속 사랑받는 브랜드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처럼 고만고만한 브랜드가 되어갈까요? 같이 지켜보시죠. 칙필레이의 카우드랍 이벤트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치킨이 아닌 소 인형이 날아옵니다. 감사합니다.